I say the most beautiful word in the entire dictionary of words is the word tariff. I love tariff. Our tariffs will remain in place until the U.S. tariffs are withdrawn, and not a moment sooner. Hemos decidido responder con medidas arancelarias y no arancelarias que anunciaré en plaza pública el próximo domingo. Citizens, America is back. 네, 트럼프발 글로벌 관세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중국에는 총 20%, 동맹국인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서는 25%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발 글로벌 관세 전쟁은 한국 기업에도 상당한 타격이 예상됩니다. 관련 내용 서강대 허준영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취임 이후 처음으로 상하원 합동 연설을 했는데 한국을 거론했습니다. 일단 그 얘기부터 듣고 가겠습니다. If you don't make your product in America, however, under the Trump administration, you will pay a tariff, and in some cases, a rather large one. Other countries have used tariffs against us for decades, and now it's our turn to start using them against those other countries. India charges us auto tariffs higher than 100%. China's average tariff on our products is twice what we charge them. And South Korea's average tariff is 4 times higher. Think of that, 4 times higher. And we give so much help militarily and in so many other ways to South Korea. But that's what happens. This is happening by friend and foe. This system is not fair to the United States and never was. 네, 자 교수님, 이 트럼프 대통령 얘기 들어보면 한국이 미국에 비해서 관세를 4배 높게 물린다. 자, 미국이 한국을 뭐 국방적으로도 도와주고 여러 가지 도움을 주는데도 그렇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자 우리가 흔히 알고 있기로는 한국과 미국은 FTA가 체결이 돼서 거의 뭐 무관세로 교역이 왔다 갔다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 갑자기 4배 관세는 어디서 나온 얘기인가요? 이게 그러니까 관세가 면제가 되는 품목이 있고요. 어떤 네. 조건을 만족하면 그렇지 않은 품목들이 있는데요. 실제로 실효세율이라고 해서 실제로 각 나라들이 상대국에 대해서 관세를 얼마나 매기고 있는지를 한번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계산을 한 숫자를 좀 보니까 미국은 우리나라 제품에 대해서 한 3.3% 세율을 매기고 있는데 네. 우리는 미국 제품에 대해서 한 13% 조금 넘는 세율을 매기고 있어서 모든 품목을 평균해서 내는 네, 평균해서 내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방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 4배라는 숫자는 사실 근거가 없는 숫자는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게 상당히 중요한 연설이잖아요. 네. 상하원 합동으로 트럼프 2기 취임 이후에 처음 한 연설인데 자기의 정책 기조를 이 의회 앞에서 밝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한국을 콕 집어서 거론했다는 건 한국도 조만간 관세 폭탄을 때릴 테니까 기다려.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야 되나요? 네, 트럼프 행정부 2기 첫날에 캐나다, 멕시코에 대해서 25%, 중국에 대해서 10% 추가 관세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타겟은 아마 EU가 될 것이 지금 높아 보이고요. 아마 그 다음으로 이제 아시아에 있는 국가들 중에 뭐 일본이나 한국 같은 나라들에 대해서 관세를 얘기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본격적인 관세 전쟁에 대한 서막으로서의 발언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 연설을 보니까 이 알래스카 가스관에 한국과 일본이 수조 달러를 투자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했더라고요. 그게 국가 간의 이야기가 된 일입니까? 아니면 트럼프 평소 하던 대로 일단 던지고 보는 건가요?
제가 이게 우리나라 안에서 요 얘기가 처음 나온 게 언젠가 보니까 공식적으로 어제 산업자원부 장관이 얘기한 게 처음이더라고요. 제가 최근 들어서 트럼프의 정책 행보를 요약하는 영어 단어 2개를 생각해 봤는데요. 그게 카오스 앤 어텐션이더라고요. 일단 본인이 관세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카오스를 일으킨 다음에 그것을 본인이 해결함으로써 주목을 받는 이런 전략들을 계속해서 취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정부 간의 얘기가 됐을 수도 있고 안 됐을 수도 있지만 일단은 좀 질러놓고 보는, 그래서 카오스를 만들어 놓고 보는 그런 전략의 일환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만들어놓은 일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자, 중국과 멕시코, 캐나다 이 트럼프발 글로벌 관세 폭격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건데, 자 트럼프 주장은 간단하죠. 자, 관세 피하고 싶으면 미국에 공장 들여와서 여기서 만들어, 이런 얘기 아닙니까? 예, 산업적으로 보면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공장을 미국 내에 짓게 하는 방식을 바이든 행정부를 생각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뭐냐면 미국에서 공장을 짓는 기업들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는 겁니다. 이게 하나의 방식이고요. 근데 이 보조금이라는 거는 미국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왜 다른 나라 기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보조금을 줘야 되지? 이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관세는 일종의 징벌적인 제도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미국 국민들도 지금 아니 세계화를 통해서 우리가 중국산 싼 제품을 사서 쓴 건 좋은데 그러면서 자꾸 미국 내 일자리가 없어져. 이런 것들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것은 미국 내에서 어떻게 산업적인 영향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정치적인 제스처가 저는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이 전 세계 국가와 기업에 관세를 매기면 결국은 관세는 물건값에 전가되잖아요. 네. 그렇다면 미국 소비자들이 내야 되는 돈이 그만큼 많아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논리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기업이 현대자동차가 미국에서 4천만 원짜리 차를 팔고 있는데 여기다 10% 관세를 매기면 현대자동차가 애초에 이걸 3,600에서 시작을 할 거다. 그래서 관세의 대부분을 현대가 부담하고 외국 기업이 부담하고 우리 국민들의 피해는 없을 거다라는 얘기인데 실제로 트럼프 1기 때 했던 것들을 데이터 분석을 해보면 대부분의 관세가 그만큼의 가격 상승으로 연결되었다. 결국 미국의 소비자들이 부담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당장은 뭔가 외국 기업들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을 초래하면서 미국 내 공장을 짓는 이런 움직임으로 이어질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은 미국 내의 물가 상승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감소하면서 미국의 경기도 약간 더 다운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선은 단기적으로 때리자.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분명히 부작용이 있을 것이다라고 시장에서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월스트리트저널 같은 경우는 세상에 가장 멍청한 짓으로도 부족한 일이다 이렇게 혹평을 했더군요. 네, 이게 그 1900년대 초반에 맥킨리라는 대통령이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평소에 굉장히 훌륭한 저평가된 대통령이라고 얘기했던 공화당 대통령이 있는데요. 그분이 애초에 관세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관세를 통해서 재정도 해결하고 많이 했는데요. 그런 것들을 따라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관세를 통해서 일부 시청자들도 그런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지금 미국이 법인세 같은 거 깎아주면서 관세를 통해서 좀 세수를 메우려는 거 아니야? 근데 그 당시에는 맥킨리 대통령 때는 대부분의 미국의 세수가 관세였는데 지금은 미국 세수의 50%가 개인 소득세입니다. 그래서 사실 관세를 통해서 세수를 메우는 것이 굉장히 힘든 구조다. 결국은 산업적인 이유도 있지만 정치적인 이유가 분명히 있는 그런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 미국의 물건을 팔려면 미국의 공장을 지으라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So we're going April 2nd, but very importantly, tomorrow tariffs 25% on Canada and 25% on Mexico, and that'll start. So they're going to have a tariff. So what they have to do is build their car plants, frankly, and other things in the United States, in which case they have no tariffs. Tariffs, is there any room left for Canada and Mexico to make a deal before midnight? And should we expect those Chinese tariffs, the extra 10%, to take effect tomorrow? No room left for Mexico or for Canada. No, the tariffs, they're all set. They go into effect tomorrow. 네, 자 미국의 관세 폭격, 중국은 물론이고 캐나다, 멕시코 같은 우방국들한테도 여유가 없는데 일단 이 세 나라 중에서 트럼프발 관세 폭탄에 가장 큰 피해를 볼 나라는 어딘가요? 지금 글로벌 그 연구기관들의 추계를 해보니까 멕시코가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 같고요. 그 이유가 멕시코 GDP의 30%가 미국에 대한 수출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관세를 먹다 보면 결국은 미국에 대한 수출이 줄 수밖에 없고 멕시코가 아주 보복 관세까지 들어가는 경우에는 수출의 한 35%가 줄어들 수 있다. 3분의 1이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까지도 지금 하고 있고요. 캐나다 피해도 크고 상대적으로 중국의 피해는 중국은 지금 여러 가지로 관세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고 1기 때 경험이 있기 때문에 중국의 피해는 상대적으로 적을 거다. 재밌는 건 독일입니다. 독일 같은 나라들은 이 관세 틈바구니 속에서 기존의 나라들이 하던 거를 독일이 대체하면서 약간 GDP에 상승분이 생길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캐나다산 원유와 가스에는 또 관세를 10%로 정했더라고요. 모든 게 다 트럼프 마음대로 그냥 얘는 10%, 너는 25% 정하기 나름인 건가요? 네, 그게 트럼프 입장에서도 본인도 손해나는 장사는 하고 싶지 않은 거잖아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미국 원유가 한 40%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그런데 그중에 60%가 캐나다에서 오고 있습니다. 캐나다산 원유에다 관세를 세게 부과하면 아무래도 원유 가격 오르고요. 네. 저희 에너지가 안 들어가는 제품들이 거의 없잖아요. 없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 경제 전반에 악영향이 있을 거다고요. 두 번째로는 정치적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에너지 산업계는 트럼프를 굉장히 지지하는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지난 대선 때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0억이 넘는 돈을 네. 기부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들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입장에서 캐나다산 원유나 가스에 대해서 세게 관세를 들어갈 수는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자, 관세 폭탄 맞게 될 나라들도 가만히 있지는 않죠. 미국, 캐나다, 중국 각각 어떻게 대응한다는 입장인가요? 1기 때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1기 때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보복 관세를 하는데 그냥 한 게 아니고요. 트럼프와 민주당이 가장 정치적으로 스윙주, 경합주인데에서 나오는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먼저 부과합니다. 저희 관세를 보통 폭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실제로 폭탄을 그 주에 먼저 떨어뜨린 겁니다. 정치적으로? 네, 그래서 트럼프에게 정치적인 피해를 주겠다. 그리고 나서 관세를 조금 더 다른 품목까지 확대한 그런 식으로 굉장히 영민하게 일을 했었는데요. 이번에 캐나다에 대해서 25% 관세 부과했을 때 캐나다에서 무슨 얘기 나왔는지 잘 생각해 보시면 그것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플로리다산 오렌지로 만든 오렌지 주스 사 먹지 말고 켄터키에서 나오는 버번 위스키 사지 말자. 자, 플로리다랑 켄터키주의 공통점이 뭐냐면 공화당 우세주입니다. 네. 전 세계도 이런 것들을 일기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관세를 아주 이제는 지능적으로 미국에 정치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관세들을 부과하겠다. 이런 걸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끝까지 싸우겠다. 그래서 중국을 상대로 압력과 강압은 옳지 않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美方执意以芬太尼问题为借口，再次对中国输美产品加征关税，采取的反制措施，完全是维护自身权益的。芬太尼问题的根源在于美国自身，中国人民从来不怕邪，不信鬼，别有所图，执意打关税战、贸易战或者别的什么战，中方将奉陪到底。 我们奉劝美方收起霸凌的嘴脸，趁早回到对话合作的正确轨道上来。 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의 핵심 원인으로 짚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마약인 펜타닐 문제인데, 자, 중국 입장은 이 펜타닐이 미국 문제지 왜 중국을 거기에다 집어넣어서 관세를 올리느냐는 입장이거든요. 펜타닐과 관세는 무슨 관계가 있는 겁니까? 저도 이걸 열심히 생각을 해봤는데요. 사실 별 관계가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관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징벌적으로 부과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너네가 우리한테 자꾸 펜타닐의 합성물질 팔고 있으니까 우리는 너희한테 관세로 보복을 하겠어. 이 정도의 논리가 있는 것 같고요. 멕시코를 통해서 펜타닐의 원료들이 지금 많이 중국산들이 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멕시코에 대한 관세, 캐나다도 일부 문제가 있어. 캐나다에 대한 관세. 이런 것들을 다 합당하기 위한 뭐 그런 과정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중국, 멕시코, 캐나다 맞불 관세를 예고를 했는데 결국 이렇게 서로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최종 승자는 누가 되는 건가요? 최종 승자가 없을 가능성은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전 세계적으로 무역이 줄어들면서 결국은 저희가 2001년에 중국이 WTO에 가입하면서 이후로 세계화라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싼 제품을 살 수 있었던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다 무너지면서 결국은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 없는 그런 구조로 가는 것이 아니냐. 예외는 있을 수 있겠네요. 네, 마가 리퍼블리칸이라고 불리는 트럼프의 핵심 어떤 권력들은 피해 그 상황으로부터 이득을 얻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모두가 손해이기 때문에 입으로는 이 국가들도 맞불 관세를 얘기하면서 뒷자락으로서는 계속 대화 타협의 여지를 강조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상대국들이 얘기하는 대화 타협이 트럼프한테 좀 먹힐까요?
이게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도 지금 두 가지 목소리가 둘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관세를 세게 매기는 게 좋다라고 하는 한 흐름이 있고요. 또 하나 스캇 베센트 같은 미국 재무부 장관은 계속하는 얘기가 관세는 무기로서 써야지 관세를 계속 세게 매기다 보면 상대국들이 적응하고 자꾸 이 관세를 회피하는 방법을 알게 된다. 결국은 모두가 불행해지는 거니까 관세는 협상 카드로 쓰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캐나다에 대해서도 멕시코에 대해서도 세게 때려놓고 그다음에 상대방이 어떤 패를 들고 오는지 보면서 무마하는 이런 과정들의 반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